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본 한반도의 오늘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저 멀리 미국에서 한반도의 오늘을 계속 조명하고 계신 김원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몹시 지금 또 추워졌다고 그러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건강. 예, 저기, 눈이 또 눈폭풍이 많이 오는데, 뉴욕, 여기는 어제 많이 안 왔고, 영하 한 네네. 5도, 10도로 많이 또 갑자기 또 떨어졌습니다. 예, 날씨가. 예. 예, 예. 아직 건강,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 다룰 내용도 봄과는 예.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라서, 네, 괴리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미국 관련해서 저희가 참 궁금한 뉴스가 하나 더라고요. 네, 뭐냐면요, 미국 하버드 대하고요, 호주의 네, 시드니 네, 대가 공동 연구를 하나 했어요. 선거 네, 적정성 프로젝트라고. 요거 네,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네, 의아하게도 이게 한국 뉴스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예, 예. 2012년 말 한국에 치러진 대선이 적정성 부분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는 정말 네. 예, 지난 1년 동안 부정선거 시비에 정말 밤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던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뜨악한 보고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좀 내막이 있었군요. 근데 사실은 요 다음에 말씀드린 미 국무부에서 그 다음 날인가요? 27일 정도에 이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네네. 한국의 그 대선, 소위 말하는 그 국정원 선거 개입을 아주 자세하게 한 두 페이지 가량 그려서 보고서에 아주 딱 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한겨레 신문이 약간 싫었고 제가 거의 단독으로 이제 오마이뉴스에 집중 보도를 하면서 그 사실은 그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굉장히 이 내용을 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네네. 6인데 왜 말이 맞느냐?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봤어요. 입수를 해가 보니까 네네. 엄청난 게 놀랬던 거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학도 전공했고, 뭐 국제관계도 전공했고, 보고서도 여러 가지 보시면, 이 보고서 자체가 처음에 보자마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표만 있어요. 이렇게 몇 점, 몇 점, 몇 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몇 점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어떻게 그게 됐는지가 첫 번째 없었어요. 가장 발견한 거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됐고, 두 번째에 발견한 거는 그 표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응답률, 요즘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응답률이 8명밖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가 8명은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봐서 과연 그럼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에 대해서 쓴 거는 적정도는 6위를 차지했는데 이 보고는 정확하게 말을 해놨어요. 그 끝나자마자 의견들을 전문가들한테 모은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6월에 국가정보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여 친정부적인 스토리를, 내용을 확산시킨 의혹이나 이것이 대중적인 저항을 촉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취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네. 해놨습니다. 이걸 네네. 왜 했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발표한 게 아니고 66개국을 모아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담당 교수도 네네. 참 황당하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네. 한국 국민들이 지금 뭐 언론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난리인데 이게 왜 6인가 하니까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고 이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한국 부분 발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네네. 보고서의 내용이 있는 내용, 아주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예, 예. 네네네. 그렇게 아주 자기 보고서의 문제점, 한국 그 선거 대선의 국정원 개입을 오히려 결론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런 정말 내용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발췌의 정말 증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네. 6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연합뉴스도 약간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서 8명밖에 아마 응답률이 낮다 했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보수 언론 쪽에서는 뭐라고 조선일보가 뭐 보도했냐 뭐 야권이나 이런 데서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근위적인 기관들이 적정선 네네. 6위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정은 굳이 선거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선거가 그동안 치러졌던 선거가 전 세계의 적정성, 소위 말해서 정확성, 공정성 부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네. 이 보고서는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 전문가 8명의 그 자료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8명이 누군지 네네.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8명이 예,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밝히지도 않고 그냥 소위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인덱스에 따른 걸 모아가지고 그대로 메디를 발표한 거고
네네.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결론 부분에든 자기네들이 스스로 유기에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밝혀놨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것에 이어서 사실 미국 국무부가 네,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예. 아예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을 해놨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한국에서는 사실 인권 보고서라고 하면 북한 관련한 언급 말고는 사실 보도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위에 그 하버드대나 시드니대의 그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결론이죠. 근데 여기는 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그 의혹이 일기 이전에 이제 조사에서 밝힌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년 전체를 보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막을 보고선 또 미 국무부가 얘기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2월 27일인가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인권 네. 보고서라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네네, 좀 이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자체에서 전 세계 인권을 이제 검토를 하는 그 권한도 없지만은 해갖고 네네. 발표는 일단 합니다. 하는데 그 제가 일단 봤어요. 봤는데 그 당시 볼 때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국가보안법 문제, 한국에서 네네. 인권 문제는 이제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그 뭐 미란다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경찰의 과잉 진압 이런 부분들 주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인권 문제 이런 걸 했는데 놀랍게도 올해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바로 대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한겨레 보도에 하면 주미 대사관 관계자가 그거는 언론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한 거다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뭐 오마이뉴스에게 실리니까 아마 엄청난 댓글이 달렸던데 어떤 분이 엘리게이션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왜 기사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잘 지적하셨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번에 썼거든요. 이 미국 인권 네네. 보고서가 역시 똑같은 주장일 수도 있고 언론 못 올 수도 있는데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는 여러 언론들은 그걸 엄청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거는 주미 대사관 관계자가 그거 언론 보도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미 국무부가 어쨌든 간에 북한이든 한국이든 1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실른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미 의회나 미 행정부가 이거를 참고해라는 거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는 다 안 해봤지만 과거에 인권 보고서가 61년부터 나왔는데 박정희 때부터 각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 보고서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미 국무부도 심각하게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한국의 대선에 대한 어떤 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게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했고 정확하게 표현은 엘리게이션이 아니고 첫 문장 보고서 첫 번째는 그런 클레임이 있다는 건데 정확하게 중간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계속 쌓여지고 있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네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집중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북이 그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동해 쪽에서. 예, 네. 시험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그 당일 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죠. 예. 예, 일단은 근데 이게 이제 5일 만에 확 뒤집히긴 했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뒤집혔는데 일단은 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 방송하기 한 4-5시간 전에 이제 급변을 했는데요. 네네. 저도 지금 미 국방부에, 아직 이건 전 세계 언론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네.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미 국방부가 발표한 걸 지금 오마이뉴스에 보냈고, 오마이뉴스가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선 그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우선 그전 상황은 27일 날,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도발적이다 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유엔의 어떤 결의 위반이다는 그 방향으로 얘기했고 또 일부 그렇지만 연합뉴스는 그 당시에 일부 또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 도발이라고까지 볼 수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네. 그날 바로 그 스티브 워렌 미 국방부 대변인이
로이터 통신 등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주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이번 실험의 도발로 간주하는가 물으니까 솔직히 프랭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솔직히 네네. 이거는 그것이 아니다. This is not,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수차례 이런 실험들을 봐왔고 또 오늘 한 거는 allow라고 허용된 그 미사일 실험이다라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니까 이 보도는 또 안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역시 미국이 발사 시험은 허용된 것이라고 했다고 한국 언론 오마이뉴스는 이제 실었고, 제가 또 일부 칼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한미 군사 당국 간에 미국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어떤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 칼럼을 실은 게 이제 그때까지 상황이고, 그러다가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해가지고, 한국 국방부는 강력하게 이제, 도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결의도 위반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어제가 미국 일요일이고 아무 메시지가 없다가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건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연합뉴스도 약간 그런 표현을 했지만, 3국이 협의를 했다는데, 뭐 3국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 국방부 측이나 한국 정부가 많이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네네. 그리고 워렌 대변인이 약간 말을 바꿨어요. AFP 통신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그래서 네. 저도 입장이 바뀔 거라는 건 알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전화 텔레폰스 콜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몇 시간 있다 받은 미 국방부 공식 데미안 피카트 대변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94를 위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 국방부가 유엔 결의 위반을 했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무부가 해야지. 어쨌든 네네. 이렇게 상황이 돌변한 게 이제 지금 좀 전까지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혹은 장거리까지 포함해서 미국 국무는 이렇게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외신들도 곧 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외신들은 이제 뭐 강경 대응을 했다, 또 이렇게 한반도에 약간 어떤 강경 쪽의 어떤 그런 걸 아마 곧 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미사일을 둘러싼 태도 자체가 강경한 태도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게 미국의 변덕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미사일이 단거리에서 갑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변신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애초에는 사거리와 궤적이 다른 어떤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실 한국의 국방부에서도 쓰긴 썼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갑자기 분석을 해보니까 변신을 했든가. 그래서 저도 국제관계를 하고 이 기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다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무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기사는 저도 언론이니까 쓸 수 없지만 분석에 대한 평가는 주권 방송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네네. 위반이든 아니든 그는 판단을 하겠죠. 유엔이 판단을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유엔에 또 제재도 조치도 신청 안 할 거예요. 자기네들 예.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은 작년에도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6월 달에 시험 네네. 발사하니까 한국은 유엔 결의 위반이다 하니까 작년에 제가 읽어드리면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네네. 작년에도 논란이 한번 됐어요.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난다고. 네네.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되고 올해 논란이 또 지금 되려고 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하는 과정에 아마 한국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막,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엔 결의 위반을 한다고 보면은 왜 작년에는 또 안 한다고 했느냐 이런 거고, 이게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은 유엔 결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데, 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유엔 결의 내용의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사일 로켓 탄도를 이용한 발사는 금지한다. 이렇게 묘하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네네. 그 말에 대한 문구는 위반한 게 아니냐고 보는 거죠. 과연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면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가 이때까지 위반이 했다고 발표를 안 했냐면, 이게 주권방송을 통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남북 그런 짓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300km, 500km 나가는 거를 전부 뭐 위반이다 하면 이게 국제사에서 통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현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들, 뭐 북한, 일본,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뭐 제3세계 전부 다 엄청나게 시험 발사합니다. 단거리 네네. 발사들은 합니다. 그리고 공해상으로 나가는 거는 어제 그 국방부 대변인이 사전 통보를 안 했다, 위험하다, 일본에 가서만 떨어진 걸로 아는데
네. 그거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꼭 뭐 회사기구 통보하고 장들이 다 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그 자체가 불법 합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단 작년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10,000km 넘어가는 걸 쏘다 보니까 일단 유엔 결의가 통과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거기에 따라서 탄도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게 스커드다 아니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기면 귀걸이죠. 어떤 고무줄이죠. 네네. 그래서 재밌는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그 며칠 전에는 300km 나갔기 때문에 괜찮고 뭐 네. 오늘 거는 500km 나갔기 때문에 안 되고 내일 또 만약에 300km 나가는 거 발사 똑같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탄도미사일 칩니다. 똑같이 네. 내일 쏘는데 이제 300km밖에 나가면은 그거는 또 유엔 결의 위반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스스로 아주 묘한 입장에 빠졌어요. 즉 미국이 네네. 아주 뭐 횡설수설까지는 아니지만 입장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그 정치 전략적 이렇게 한국 입장을 좀 봐면서 또 북한이 계속 발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좀 도발이니까 이것을 강경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차원이죠. 근데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한미 당국이 아셔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제 추측이 북한이 이걸 지금 교묘하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이 네. 점을 노리고 지금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작년에 안 하다가 이거 한 발 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 쏘는 게 이제 지금 한미 공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단거리 발사 실험을 한다 해갖고 명분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명확하게 돼 있다 이걸 비난도 못하고 이래 있다가 이제는 계속 하니까 이제 한미가 이제 연합해서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네네. 묘한 거 상황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전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예, 키리졸브의 그렇습니다. 사실 핵폭격기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핵잠수함이 잠복해 있다는 게 걸렸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한반도 상황을 약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싶은 욕망과, 본의 아니게 막 이산가족 상봉과 이런 걸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으면서 핵잠수함을 좀 기지개 켜고 좀 움직이게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글쎄요.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저도 네. 그 연합뉴스가 얼마 전에 기억나실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키리 리저브 하기 전에 중국이다 북한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네네.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 중에 전력 자산은 이번에 오지 않는다. 즉 무슨 네. 얘기냐면 B2, B52, B2 뭐 이런 핵무기 또 핵항모 잠수함은 오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네네. 공식 발표는 아니고 연합뉴스 관계자한테 제가 기자한테도 문의를 하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게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한미훈련 물론 시작하기 전이지만 B2가 B56이 또 왔다 갔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방금 얘기한 핵 항공모함이 지금 또 부산에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건 어떤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한국 국방부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네네. 말해서 한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견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제 기사가 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실무자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거는 다 이렇게 커버를 한다는 거고 물론 저도 인정을 했죠. 영공에 들어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러한 한미 간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B-50이나 B-56이 직도 사격장 상공에 와서 폭격을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그래서 핵 잠수함도 마치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러한 어떤 국방부 관계자가 아마 이번에는 안 온다고 한 것도 사실은 아닌 걸로 뽀록나지 않습니까? 나니까 네네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뭐냐면 예를 예, 들어 한 몇 년 맞습니다. 전에 비밀 비행기가 또 왔다가 갔잖아요. 저기 북한으로. 예. 네네. 그런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군산 직도 사격장 위로 B-52가 오고 갈 때 그 이산가족 실무 접촉 있는 날 B-52가 날라왔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다 입 다물고 있었거나 몰랐거나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거나 했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 키 리졸브에 한국에서는 이런 이 핵전력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일본 기사에서는 B-52
핵 폭격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한국 정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 한데 사실은 들어왔다가 가도 모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제가 이제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면 제가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그렇게 니온 워싱턴 게이자이. 워싱턴 그 담당 기자가 아마 미국 국방성, 제가 알기로 미국 국방성 뭐 여기서 밝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특정 보도를 했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미 국방부에 물었습니다. 물어놓고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령부로 옮겼고 그 질문서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그냥 간단한 답변이 왔어요. 뭐냐면 명분론적인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미 군사 훈련은 그냥 이렇게 우리 지역 안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한 4줄만 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보통 국방부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답변들이 많이 옵니다. 그냥 왜냐하면 답변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는데 굉장히 근데 의외로 미국 국방부나 태평양 사령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많이 하는 경향인데 그 내용만 아주 명분론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핵 항모가 들어왔고 그래 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네네. 그래서 참 이게 한반도 정세라는 것이 정말 살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뭐 예기치 않은 이상가족 상봉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핵 전력이 전개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미사일 단거리 시험 발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갔는가 싶었는데 또 5일 만에 또 이것이 사실 심각한 도발 행위로 되고 유엔 결의 위반으로도 되고 누군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랜 대변인이 27일에 발표한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번 있는 거고 이게 국제관계를 하는 저도 참 무서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300km가 나가도 500km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시험 발사했고 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은 안 그랬는데 이번에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거고 300km, 400km 나가는 미사일들을 북한도 미사일 강대로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네네. 북한은 뭐 12,000km 뭐 위성 발사도 위성 강대국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훈련이고 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300km, 500km 나간 게 과연 그 한반도 정세의 시험 발사가 그렇게 엄청난 파급이 되는지는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엄청난 전력들이 와서 한미 군사 활동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한 3-4발 쏘고 뭐 쏘도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굉장히 난리를 치니까 북한도 그만큼 쏘는 효과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묘한 한반도 정세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성경책과 mp3 파일과 40개나 되는 그 섹스 CD를 들고 갔다가 이제 작년 가을에 김정욱이라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갔다라고 본인이 이제 이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AP 평양지국장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던 물품들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뭐 이걸 자세하게 논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스개로 한번 얘기를 좀 언급해보고 싶었고요. 이번에 평양에 들어갔다가 잡힌 김정욱 씨의 사례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북이 굉장히 그 디지털 세계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북에도 상당한 디지털 기술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mp3 파일을 들고 가고 섹스 CD를 저렇게 한 세트씩 40개나 되는 세트를 들고 가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북의 컴퓨터가 상당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북의 포르노 산업이 그렇게 막 미국이나 한국처럼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북한 바로알기의 일면을 좀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슬픕니다만 북한이 지금 주권 방송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 그 NK가요 그 좋은 프로그램 하나 또 새로 오픈하셨던데 제가 좀 더 조금만 전부해 드리면 북한이 최근 3-4년 사이에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을 하고 있는데 평양 그 여러 가지 지구들의 건설을 새로 하고 있고 다 끝났고 그다음에 저도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그 맛있는 스키장도 그렇고 덕평에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고 38 뉴스나 대북 관계 전문가들이 그리고 핸드폰 보급률 그다음에 IT 통신 기술이 우리 상상을 뛰어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3-4년 전에 동안 엄청난 지금
급격한 그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예, 예. 네네. 그거 한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NK투데이이고요. 최근에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가 갔다 와서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변함없이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16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